장에서는 자료와 정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에서 우리가 다뤄봤던 그런 내용은 바로 정보 문화였죠. 정보 문화에는 정보 사회와 정보 윤리가 있었고, 정보 사회에서는 정보 사회와 정보 과학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보과학의 진로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정보윤리 쪽에서는 정보보호와 정보공유, 그리고 보안, 저작권도 있었죠. 그리고 사이버윤리 등등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지금 보게 될 자료와 정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컴퓨터라고 하는 학문 체계에서는 가장 기초가 되면서도 중요한 그런 기술적인 분야가 되겠습니다. 물론 조금 더 들어가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중심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료와 정보의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을 알아야 제대로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이번 시간에 자료와 정보의 표현에 대해서 볼 것인데요. 디지털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표현을 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있겠죠.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되겠죠. 혹시라도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인간들이 그간 발전시켜 온 디지털 표현 방법과 디지털 처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재에서 자료와 정보라고 하는 파트를 열어보게 되면, 여기서 이 단원을 배우고 났을 때 자료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료와 정보에 대한 핵심 역량부터 살펴보면, 먼저 정보문화 소양과 컴퓨팅 사고력, 그리고 협력적 문제 해결력 등등이 필요하다. 이것은 어떤 그 단원에서나 다 중요시 여기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정보라고 하는 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 우리는 자료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표현 방법을 이해하고,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진 거예요. 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을 해봐야 되겠죠. 먼저 많이 들어봤을 텐데, 디지털이라는 용어를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아날로그와 대별되는 개념이 되는데요. 아날로그는 자연계, 이 물리계에서 진행되고 벌어지고 있는 그런 값을 말합니다. 온도나 습도, 무게, 길이, 이런 것들은 연속적이죠. 다시 말해서 당신 몸무게가 얼마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65kg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만, 사실은 정확히 65kg은 아니죠. 65.123g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소수점 아래로 세 자리까지만 존재할까요? 사실은 무한대겠죠. 그러나 그 무한대의 그 값, 연속적인 값인 거예요. 정확하게 딱 끊어서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대략 비슷한 오차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적당한 값을 제시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은 아날로그인데,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개수나 숫자, 이런 값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을 불연속적인 값,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래는 장갑, 이런 개념이에요. 손가락이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불연속적인 값, 이걸 수학적으로는
이산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산, 딱딱 끊어져 있는, 나누어져 있는 이런 떨어져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숫자가 되겠죠. 1, 2, 3, 4 이런 것들. 그런 것은 인간이 만든 그런 수치값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낱개로 되어 있는 값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디지털 수치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인간은 디지털을 카운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동물들은 디지털 개념을 모르죠. 개념 자체가 없죠. 그래서 동물들은 한 마리네, 저기 세 마리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무리가 더 많네, 더 크네, 나보다 더 기네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 자기를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깃털을 쭉 세운다든지 그건 크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이가 길게 보이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죠. 왜냐하면 디지털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아날로그적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연속적인 값 0, 1, 2 이런 것을 말하고 0과 1 사이에도 무수한 숫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은 값을 정확히 정의할 수가 없다는 거죠. 디지털 신호를 컴퓨터에서 표시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온, 오프로 표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자계산기는 전자의 값이 있다 없다 이것을 가지고 온, 오프 전기로도 표시할 수가 있죠. 전기가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이걸 가지고 표시할 수 있고요. 빛을 가지고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빛이 켜져 있는가 꺼져 있는가 이런 거죠. 또는 종이나 카드에 이 구멍을 뚫어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멍이 뚫렸는가 안 뚫렸는가. 그래서 1과 0으로 그것을 인간들이 이진수, 이진법의 기법으로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경험이 있겠지만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죠. 마킹이라 그러지. 표시를 해서 까맣게 칠해 놓은 곳은 1, 칠해 놓지 않은 곳은 0 이렇게 빛을 이용해서 빛을 감지해서 온 오프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등등 이렇게 디지털 신호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온 오프 방식으로 그것을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진법이라는 이 표현을 써서 디지털 신호를 만들어내고 있죠. 원래 디지트라는 이 용어가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손가락, 장갑 이런 뜻입니다. 동물의 발가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셀 수 있다, 카운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인간이 십진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꼽아서 카운트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의 특징은 숫자와 같은 값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정확하다. 하나, 둘 이렇게 정확하게 카운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진수 형태로 저장됐고 그걸 복사하기 때문에 100%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복제를 해도 원본은 손상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한대의 생산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전송을 할 때 신호를 아날로그는 전파를 보냈을 때 가다 보면 저항에 의해서 점점 신호가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디지털은 신호가 약해지질 않고 이게 1 아니면 0이니까 가다가 적당한 선에서 이게 희미해지게 되면 신호를 감지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면 리피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다시 신호를 세게 쏩니다. 101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보가 이 감쇄되어서 약화돼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적당한 시점에서 다시 리피터, 또 적당한 시점에서 다시 리피터 이렇게 해서 계속 전달로 보내게 되면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도 처음에 보냈던 신호와 동일한 신호를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날로그보다 잡음에 강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아날로그는 그 미세한 신호를 표시할 수 있죠. 미세한 특성. 그런데 디지털은 그렇게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소수점 아래로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값을 모조리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00% 표현은 못한다라고 한 거예요. 아날로그는 어쨌든 자연에 존재하는 연속적인 값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끊어서 숫자로 표시를 하던 말던 무조건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렇지만 디지털은 그걸 숫자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어디를 끊어서 간격의 그 사이 값을 정확히 표시할 수 없다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와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에 먼저 데이터가 무엇인가, 그리고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아까 앞에서 우리가 이진법을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을 바이너리 디지트라고 합니다. 바이너리 디지트, 이진수. 바이너리 디지트에 bi, t자를 따서 비트라고 하는 거예요. 비트는 1 또는 0 둘 중에 하나를 나타낼 수 있는 작은 하나의 단위가 되겠죠. 오늘날에는 바로 이러한 디지털 값을 이용해서 영화에서 특수 효과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 CG라고 하는 이런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컴퓨터로 표현할 수 있는 색깔의 값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소리값 이런 것들을 디지털로 편집을 해서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 되겠죠. 또는 만화 영화로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하게 되면 온갖 동작을 그림으로 그리다 보니까 실감이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영화를 실감나게 만들기 위해서 몸에다가 포인트를 여러 군데 붙입니다. 각 관절 끝에 포인트를 붙이고 그걸 녹화하면서 사람이 움직여요. 태권도를 한다든지 그런 동작을 하게 되면 그걸 고스란히 시간차별로 각각의 포인트를 저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 포인트별로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에다가 연동을 시키게 되면 만화의 주인공이 사람이 태권도를 하듯이 그 모션을 똑같이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기술입니까?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 기계 등의 사물에 센서를 달아놓고 그 대상의 움직임 정보를 연속적으로 인식을 해서 영상 속에 재현하는 기술, 이런 것들도 모션 캡처나 이런 기술들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죠. 이 모두 디지털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어떻게 저장할까, 또 어떻게 표시할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궁금증이 되겠죠. 그래서 디지털을 표현하는데 먼저 아날로그의 개념과 디지털, 비트, 디지털 정보, 문자 정보, 수치 정보, 인간들이 이런 정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정보를 어떻게든 디지털로 표시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디지털로 표현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먼저 디지털 정보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 정보와 수치 정보의 디지털 표현 원리,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수치 정보나 문자 정보를 컴퓨터 안에다가 담느냐, 이런 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으로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바이너리 디지트, 이 약자를 비트라 하는데 얘는 0 또는 1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가 오프, 온 이런 개념이에요. 이걸 4개를 합치면 니블이라는 단위가 되고 니블 2개를 합치면 1바이트가 됩니다. 8개의 비트인 거죠. 8비트, 1바이트. 8비트는 2의 8승이니까 모두 256가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 이런 것들은 256가지 이내에 들기 때문에 8비트만 가지고 표현이 가능하죠. 그리고 근데 뭐 하나의 글자만 가지고 어떤 의미나 명령어로서의 역할을 할 수는 없으니 그런 각각의 글자들 몇 개를 묶어서 워드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구성하는 거죠. 단어를 구성해야 그 단어가 어떤 사물을 지칭하거나 아니면 동작을 명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워드라 하는데 워드의 기본적인 사이즈가 4바이트예요. 그래서 4바이트짜리 워드를 쓰는데 이걸 작게 반으로 나눠서 쓰면 2바이트짜리 하프 워드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길게 쓰고 싶으면 더블 워드라고 해서
8바이트짜리도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한글을 표현할 때는 한글은 256개의 문자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한글 표현이나 한글뿐만이 아니라 한자, 일본어, 기타 아라비아 문자 뭐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2의 16승, 그래서 16비트로 표시하게 됐죠. 2의 16승으로 나타내게 되면 65,536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아래도 있죠. 4바이트짜리도 있고 더블 워드짜리도 있다. 더블 워드는 8바이트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정보의 생성 과정을 보면 먼저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생활 속의 정보가 있죠. 그 정보를 아날로그 정보로 바꾸고 그 아날로그 정보가 다시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는 내부 표현 방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야 디지털 정보가 생성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요. 여러분들 교재 51쪽에서 본다면 소리나 그림 또는 메모지에 이렇게 기록한 필기체, 글씨 이런 것들이 생활 속의 정보라고 한다면 이것을 컴퓨터에 넣기 위해서 먼저 기타 소리는 마이크를 통해서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진이나 이미지는 카메라로 찍어서 넣어야 될 것이고 텍스트는 키보드를 이용해서 컴퓨터 안으로 넣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키보드를 누를 때 컴퓨터 속으로 내부적 표현으로 저장이 돼야 되겠고 사진으로 찍어도 내부적 표현, 아날로그로 마이크로 받아들여도 내부적 표현. 그러니까 내부적 표현은 모두 다 01, 01 이런 디지털 값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컴퓨터 속에 디지털 정보가 다양하게 생성이 되는데 생성이 될 때 텍스트 정보, 그 다음에 이미지 정보, 사운드 정보 이렇게 생김새가 약간씩 다르게 된 그런 형태들이 저장돼 있고 이것을 다시 재생을 시키는 겁니다. 그림은 화면으로 재생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소리는 스피커로 재생해야 될 것이고 텍스트나 이런 것들도 화면으로 나오지만 그것을 다시 종이로 찍어내기 위해서 프린터를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컴퓨터에 들어있는 디지털 정보를 다시 인간들이 볼 수 있게끔 밖으로 내보내줘야 돼요. 내보낼 때는 당연히 물론 생김새는 디지털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날로그 형태로 나오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화면에서 그림을 보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컴퓨터 입장에서야 자기가 디지털 값을 표현해 놨지만 인간이 그걸 보고 있으면 그 자체가 아날로그 아닙니까? 또 스피커로 들어도 아날로그를 듣는 거죠. 물론 디지털을 재생했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프린터로 찍혀 나온 것도 잉크가 인간이 읽어볼 수 있게 1 또는 2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것은 컴퓨터 속에 들어있던 디지털을 밖으로 내보낸 아날로그 값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디지털 정보와 아날로그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아날로그는 물리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러한 값들이고 이것을 컴퓨터에 집어넣기 위한 입력 장치가 있는 건데 그 입력 장치에서 들어오는 각종 형태의 정보를 컴퓨터는 디지털 값으로 내부 표현이라는 코드로 바꿔야 된다. 코드를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코드로 바꾸게 되고 그 코드를 컴퓨터 속에서 연산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 연산이 진행되고 그 연산을 가지고 편집도 하고 합성도 하고 계산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다시 저장하고 또 출력 장치로 밖으로 내보내고 그 내보낸 정보는 인간이 활용하고 이런 메커니즘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을 봐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진도를 빨리빨리 진행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보 표현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음 파일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